요즘 환전하러 은행 앱 열었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해외 직구하려고 달러 계산해봤더니 가격이 훨씬 비싸졌고 해외여행 경비도 작년보다 훨씬 더 나오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4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역대 기록과 비교해볼게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2,000원을 넘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는 1,570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1,480원대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수준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우리 생활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환율, 물가, 금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뭔지 한 줄로 정의하고 갈게요. 환율은 우리 돈인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의 교환 비율입니다. 1달러에 1,480원이라는 건 달러 하나를 사려면 원화 1,48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어제는 1,3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오늘은 1,480원을 줘야 한다면 원화가 그만큼 싸진 거죠. 그럼 왜 환율이 오르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달러 공급이 부족할 때 환율이 오릅니다. 마치 인기 콘서트 티켓처럼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왜 달러 수요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3.5%이고 한국은 2.5%예요. 1.2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돈을 넣으면 2.5% 이자가 붙고 미국에 넣으면 3.5%가 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넣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있던 자금을 빼서 미국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달러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오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더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관세 정책입니다. 183개 나라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특히 중국에는 145%라는 엄청난 관세를 때렸어요. 무역 전쟁이 커지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달러예요.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금리 차이로 인한 자금 유출, 그리고 무역 불안으로 인한 달러 선호. 이 두 힘이 동시에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왜 오를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수입입니다. 한국은 원유, 천연가스, 밀 같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원자재 가격은 달러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자재를 사더라도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집니다. 쉽게 말해 수입 비용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크냐면 2026년 3월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16.1% 급등했습니다.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수입 물가가 오른다고 당장 마트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먼저 비용을 감당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경제학자들은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로 전이된다고 표현합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오르고 결국 제품 가격이 오르는 거죠.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시차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밀가루가 들어가는 빵, 국수, 과자 가격이 오릅니다. 배달 음식도, 외식비도 같이 따라 올라가죠.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소비자 물가가 약 0.4에서 0.5%포인트 올라갑니다. 환율이 180원 오른 지금 물가의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지만 석유류가 9.9%, 축산물이 6.2% 올랐기 때문에 주유소와 식탁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비용이 오르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1에서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뭔지 먼저 짚고 갈게요. 금리는 돈을 빌릴 때 내는 비용입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연 5% 금리라면 1년에 5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이 기준 금리를 정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대출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효과, 한국에서는 유독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상업대출자는 한 달 이자가 12만 원 더 늘어납니다. 그만큼 치킨도 커피도 옷도 덜 사게 되는 거죠. 소비가 줄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상점에 손님이 줄면 사장님이 가격을 내리거나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치킨집에 손님이 뚝 끊기면 치킨값을 올리기 어려운 것처럼요. 이게 바로 금리로 물가를 잡는 원리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비싸지고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수요가 줄면서 물가 상승세가 꺾입니다. 예금 금리도 함께 올라갑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굳이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게 유리해지죠. 그러면 소비가 더 줄고 물가 안정 효과가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2.5%에서 무려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어요. 왜일까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히지만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가계 소비도 위축되면서 경기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를 낮추거나 유지하자니 환율과 물가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아까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한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계속 낮춰왔습니다. 2023년 3.5%에서 2024년 3.0%, 2025년 2.75%, 그리고 지금 2.5%까지 꾸준히 내려왔어요.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고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금리를 내렸는데 미국은 안 내렸으니 둘 사이의 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높은 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미국으로 투자가 쏠리면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제 삼각관계의 세 번째 꼭지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안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에 돈을 넣어두는 게 더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를 가져와서 한국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달러 공급이 늘면 달러 가격, 즉 환율이 내려갑니다. 이 원리는 2023년에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을 때 환율이 안정됐어요. 이제 삼각관계 전체 순환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이 순환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경제는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면 물가 올라 금리 올리고 그러면 환율 다시 잡히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데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항상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선택을 경제학에서는 테일러 준칙이라고 이론화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물가가 목표보다 높거나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면 내린다는 원칙이에요. 지금 한국은 딱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어서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경기는 좋지 않아서 금리를 내리거나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딜레마가 지금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서 환율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삼각관계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기름값입니다. 원유는 달러로 사야 합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와 1,480원일 때 같은 양의 원유를 사더라도 원화 기준으로는 훨씬 더 많이 내야 해요. 그 비용이 기름값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밥상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밀, 옥수수, 콩 같은 곡물을 대부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곡물들의 수입 비용이 오르고 그게 빵값, 국수값, 식용유 값으로 나타납니다. 외식비와 배달음식 가격도 오릅니다. 음식점은 식재료비와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모두 올라가니까요. 결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은 빠르게 오르는데 소득은 그보다 느리게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출을 갚고 있는 분들도 부담이 커집니다. 환율이 높으면 물가가 올라 생활비가 늘고 혹시 금리까지 올라간다면 이자 부담도 동시에 커지는 이중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반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이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로 받는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 지갑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일반 가게 입장에서는 고환율의 혜택보다 물가 상승의 피해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환율, 물가, 금리의 삼각관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 변수는 서로를 통제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경제의 자동 조절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책 결정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쓰러지고 너무 늦으면 물가와 환율이 통제불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7회 연속 동결을 선택한 건 경기 둔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신호입니다.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무너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반대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지 않고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거예요. 결국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결정이 맞물리면서 지금과 같은 환율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어느 한쪽만 봐서는 그림이 안 보이고 두 나라의 움직임을 동시에 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경우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면 자금 유출 압력이 약해지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금리가 유지되거나 더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유지되거나 더 벌어지고 환율 압박이 계속됩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도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이 삼각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뉴스를 봤을 때 훨씬 빨리 파악이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는 뉴스가 나오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결국 물가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 금리 인상 자금 유입 환율 하락 수입 물가, 안정 물가 압박 완화. 이제 이 흐름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시죠? 오늘 배운 삼각관계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한미 금리 차이가 환율을 움직입니다. 둘째, 환율이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경기 부담이 따릅니다. 이 세 가지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경제 기사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어려운 숫자들이 나열된 뉴스가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1480원대 환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율, 물가,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움직이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뉴스에서 이 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삼각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삼각관계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어서 살펴볼게요.